안녕하세요. BSM쌤과 함께하는 대학 입시 살펴보기. 오늘은 2021 수시 모집 요강 영남대학교 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과 크게 바뀐 것이 없으므로 간략하게 빨리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전형 일정은 올해 수능이 연기된 상태로 연기되어서 돌아왔습니다. 2021 영남대학교는요, 잠재 능력 우수자 전형에 자기소개서가 있죠. 따라서 잠재 능력 우수자 전형으로 하는 학생들은 자기소개서를 준비해야 된다. 하지만 올해 이것이 마지막이죠. 내년부터는 자기소개서가 폐지됩니다. 영남대학교는요. 네, 그렇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면접고사가 창의 인재 전형, 교과 전형이죠. 교과 전형에서 면접이 있는 교과 전형입니다. 약간 특이한 형태죠. 이 면접이 있는 교과 전형의 면접일이 수능 이전입니다.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잠재능력 우수자 전형 및 사회기업 배려자 전형 그리고 기회균형 전형 모두 면접이 수능 이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남대학교에 면접이 있는 전형을 지원한 학생들은 그 면접이 수능 이전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이 그 면접을 참여할 것인지 하지 않을 것인지를 결정하고 난 뒤에 원서를 내셔야 되겠네요. 원서를 내놓고 면접을 안 가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수능 이전에 면접이 있는 경우는 최악의 경우 납치의 위험도 있기 때문에 본인의 현재 위치와 본인의 모의고사 성적 등등을 잘 파악해서 원서를 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모집 인원은요, 이렇게 되는데 모집 인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위에 보시면 영남대학교는 최대 3개의 전형에까지 복수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수시 전형이 기본적으로 원서 6개를 낼 수 있게 되어 있죠. 따라서 영남대학교는 그 학교에만 원서를 3개까지 제출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 학생 전형, 창의 인재 전형, 그리고 잠재능력 우수자 전형, 그리고 의예과에서 선발하는 지역인재 특별 전형, 농어촌 전형, 이렇게 5개 전형 중에서 모집 단위 동일 여부에 관계없이 최대 3개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학생부 교과로 되어 있는 일반 학생, 창의 인재, 지역인재 특별 전형까지를 동시에 낼 수 있다는 소리죠. 아니면 일반 학생, 창의 인재, 잠재능력 우수자 전형 이런 식으로 낼 수 있습니다. 3개까지 원서 지원 가능하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험생 유의사항을 한 번만 살펴보면요. 자, 수시 모집 합격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온라인 문서 등록을 완료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치금을 납부하는 게 아니고요. 나는 너희 학교에 등록할 거야 라는 그러한 서류적인 부분의 처리를 완료해야 됩니다. 만약에 저것을 하지 않으면 불합격이 되죠. 내가 수능 점수가 잘 나왔기 때문에 내가 저걸 하지 않는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왜냐하면 저 수시에 한 군데라도 합격을 한 경우에 등록하지 않으면 정시에도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특수대학이 아닌 경우에는요. 따라서 영남대학교에 합격한 학생들은 그러니까 수시에 합격한 학교 중에 하나는 반드시 등록을 하셔야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전형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학생부 교과 전형의 일반 학생 전형은 학생부 100%로 평가합니다. 물론 학생부 100%로 평가하기 때문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겠죠.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창의 인재 전형은 교과 전형임에도 불구하고 면접이 있는 전형인데요. 이 면접은 학교 생활기록부 기반 면접이 아니라 지원하는 모집 단위에서 문제를 만들어 와서 질문하는 그러한 면접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공에 관련된 질문이거나 교과에 관련된 질문을 하는 것이지 학생부에 관련된 질문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영남대학교 점수 형성 자체도 학생부 교과 일반 학생 전형인 경우에는 내신이 높게 형성이 되는 편이고요. 창의 인재 전형인 경우에는 면접이 30%가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일반 학생 전형에 비해서는 점수가 좀 낮게 형성된다. 따라서 어떤 기본적인 지식을 좀 가지고 있고 면접에 자신이 있는 학생들은 여기서 말하는 면접은 학생부 종합전형 면접이랑은 다릅니다. 그 면접에 자신 있는 학생들은 창의 인재 전형으로 지원하면 조금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인재 특별 전형인 경우에는 의예과만 선발을 하죠. 의예과인데 학생부 100%입니다. 물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4개 합 5기 때문에 생각보다 높은 편이죠. 네.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 잠재능력 우수자 전형인 경우에는 면접 역시 있는데요. 이 면접은 학생부 기반 면접입니다. 학생부 기반 면접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없습니다.
영남대학교 같은 경우는 잠재 능력 우수자 전형의 숫자를 많이 뽑는 편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선발한 학생의 숫자가 많지는 않다는 거죠. 차라리 교과 전형의 숫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자, 그 부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남대학교 입시의 특수한 요소가 어떤 것이 있냐면 항공운송학과의 학생을 선발합니다. 항공운송학과란 건 어떤 거냐면요. 공군과 협약이 되어서 여기에서 합격한 학생들은 공군 조종사로 갈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이런 학생들을 뽑는 방법이 따로 있는데요. 학생부 100%로 해서 1단계 5배수를 뽑고요. 2단계에서는 면접, 체력, 적성, 신체, 신원조회 등과 같이 군대에서 군인을 선발할 때 하는 그런 요소들을 확인해서 합격, 불합격을 판정하는 것으로 사용합니다. 혹시나 파일럿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영남대학교 항공운송학과에 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것은 영남대학교 항공운송학과에 원서를 내기 전에 병원에서 본인이 항공 파일럿으로서의 신체적 조건을 갖추고 있는지, 결격 사유는 없는지 검사를 한번 받아보고 원서를 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육군과 협약이 되어 있는 군사학과도 있거든요. 군사학과도 있습니다. 군사학과는 1단계 학생부 100%고요. 2단계는 면접 20%, 체력검사 10%, 나머지는 합불 판정으로 합니다. 이 군사학과와 항공운송학과가 대구 경북에서 조금 특이한 학과로 볼 수 있죠. 이 부분 한번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각 전형별로 살펴보시면요. 학생부 교과 일반 학생 전형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100% 내신 성적으로만 선발을 합니다. 자, 그리고 지원 조건인 경우에는 반드시 응시해야 되는 부분이 정해져 있는데요. 의예과인 경우는 수학, 가형, 그리고 과탐을 반드시 응시해야 됩니다. 하지만 의예과를 제외한 전체 학과는 국어 응시, 수학은 가나형, 아무거나 응시, 영어 응시, 그리고 사회, 과학, 탐구 관계없이 응시하고 한국사 응시. 결국은 교과 전형으로 의예과 이외의 학교를 지원하는 영남대학교 의예과 이외 학과를 지원하는 학생들은 수능에 전과목 응시를 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의예과를 지원하는 학생들은 반드시 수학, 가형, 그리고 과탐 응시해야 된다는 거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위 인재 전형, 조금 특이한 전형이라고 말씀드렸죠. 교과 전형임에도 불구하고 면접이 있는 전형인데요. 역시 응시는 의예과 전 모집단이 똑같고요. 특수체육교육학과는 4과목 중에 3과목만 응시해도 된다. 특수체육교육학과는 국수, 영, 탐 중에서 3개만 응시해도 합격할 수 있다는 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창의 인재 전형은 1단계에서 일반 학과는 5배수, 의예과는 10배수를 선발하죠. 여기 학교생활 기록부 성적이라는 게 내신 성적을 말합니다. 내신 성적으로 5배수 또는 10배수를 선발하고 거기에 면접 30%를 적용시키는 형태로 뽑는 것이죠. 자, 면접이 수능 이전에 있다는 거 확인해 주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특별 전형은 의예과만 있습니다. 의예과의 경우는요, 앞에랑 똑같은 형태고요. 이 지역인재 특별 전형은 대구 경북의 학생들만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면접 없이 학교생활기록부 내신 성적으로 100% 선발합니다. 따라서 일반 학생 전형보다는 성적이 조금 더 낮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들어가기 편하게 나온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학생부 종합전형의 가장 대표적인 영남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의 가장 대표적인 전형은 잠재능력 우수자 전형인데요. 잠재능력 우수자 전형은 서류 전형 성적입니다. 서류 전형 성적을 100%로 4배수를 선발하고요. 그리고 면접 30%를 반영해서 2단계로 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평가 절차를 한번 보시면 제출 서류 검증을 합니다. 그리고 서류 평가하고 재평가하고 서류 심사 결과를 심의하죠. 이렇게 해서 1단계를 거쳐서 4배수 학생들을 뽑는 겁니다. 이 평가의 요소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인성 20%, 잠재능력 30%, 전공 적합성 30%, 학업 역량 20%로 되어 있지요. 따라서 전공과 관련된 능력과 이 학생이 꾸준히 잘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믿음을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최저학력 기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의예과 최저학력 기준은 4개 합 5등급입니다. 4개 합 5등급, 한국사는 4등급 이내죠. 자, 4개 합 5등급인데요. 과탐은 한 과목만 반영하면 됩니다. 생각보다 쉽진 않죠. 경북대학교가 4개 합 5등급의 과탐 평균이거든요. 따라서 경북대학교보다는 좀 편하지만 그래도 쉬운 편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일반적인 학과에서는 3개 합
11 혹은 13. 농어촌 전형이 조금 더 편리하다고, 조금 더 들어가기 수월하다고 보면 일반 학생이나 창의 인재 전형만 살펴보면 세계합 11, 12, 13, 14, 10. 결국 과별로 다른데요. 세계합 10부터 14까지 펼쳐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세계합 10이면 3등급, 3등급, 4등급이죠. 세계합 12면 4등급, 4등급, 4등급이죠. 근데 특별히 주의해야 할 것은 뭐냐 하면요. 자연과학 계열 혹은 공학 계열 쪽에 살펴보시면요. 수학 나형을 응시하는 경우는 2등급을 하향합니다. 다시 말해서 수학 나형이 2등급이 나오는 학생은 수학을 4등급으로 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수학 나형을 응시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하지만 최저 기준 맞출 때는 플러스 2등급 된다는 거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영남대학교가요. 올해까지 학교생활기록부 내신 성적 반영이 조금 특이한데요. 자, 어떻게 되느냐 하면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교과 성적 85%에 출결 성적 10% 그리고 봉사 성적 5%인데 각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졸업 예정자는 3학년 1학기까지, 졸업자는 3학년 2학기까지 성적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고요. 학년별 비율 없이 전체 과목의 비율을 100%로 해서 반영합니다. 자, 그런데 어떤 과목을 반영하냐면요. 1학년 때는 국수, 영, 사, 과를 모두 반영합니다. 인문사회, 자연의 구분 없죠. 인문사회, 자연이 1학년 과목은 국수, 영, 사, 과를 모두 반영하는데요. 자, 2, 3학년 과목에서 살펴보셔야 될 게 인문사회 계열은 수학이 빠집니다. 국어, 영어, 사회, 내신만 반영하죠. 다시 말해서 인문사회 계열로 지원하는 학생 중에 수학을 특별히 못하는 학생들은 영남대학교를 지원하면 자신의 내신 평균이 더 상승한다는 것이죠. 자, 그 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상경계열과 경영대학 같은 경우 수학을 많이 쓰는 인문계열 쪽에서는 수학교과를 추가해서 반영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수학이 특별히 약하다라고 생각되는 학생들은 상경, 경영계열을 제외한 영남대학교 인문사회 계열의 교과 전형으로 지원하신다면 조금 더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자연계열도 마찬가지로 2, 3학년에 국어 성적이 빠집니다. 아, 국어 성적이 빠지는구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예체능 계열은 1학년 때부터 수학 성적이 빠진다는 거 확인되시죠? 그리고 사회 성적이 들어가 있고 과학 성적이 없다는 거. 자, 따라서 올해까지는 어떤 학생들이 전략적으로 영남대학교의 교과 전형을 지원하는 것이 유리하냐면 특별히 인문 과정에서 수학을 못하는 학생, 자연 과정에서 국어를 못하는 학생들이 지원하면 내신 성적을 더 잘 평가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집중적으로 지원하면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내년부터는 이게 또 적용되지 않죠. 내년부터는 진로 선택 과목을 선택해서 시험 친 학생들이 ABC 등급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반영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제가 2022학년도 입시 계획안을 가지고 영남대학교를 다시 한번 살펴볼 때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교과 성적 산출 방법이 되게 복잡한 형태로 나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과목들을 계산하면 되고요. 꼭 이 계산이 필요한 분들은 어디가 사이트에 가서 계산을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영남대학교 홈페이지 가면 내신 성적 산출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산출하실 수도 있으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출결 성적은 미인정 결석 일수에 따라서 점수가 매겨지는데요. 미인정 결석 일수가 0에서 2일인 경우에는 1등급을 취급해 줍니다. 따라서 미인정 결석이 이틀까지는 괜찮다는 이야기죠. 영남대학교 같은 경우에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봉사활동도요. 30시간 이상이면 되죠. 예, 30시간 이상이면 점수 인정해준다. 확인하면 되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잘 모르는 학생들이 있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교원 자격증 취득을 할 수 있는 과들이 있는데요. 물론 사범대는 다 교원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죠. 사범대가 아닌 경우도 교원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2020학년도 입학자 기준으로 살펴보시면요. 2020학년도 입학자 기준으로 살펴보시면 국어국문학과 학생인 경우에 국어로 해서 5명을 교사 자격증을 준다는 거죠. 따라서 5등 이내에 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예를 들면 수학과 같은 경우도 4명, 그리고 통계학과도 4명을 수학으로 주죠. 물리, 생명과학 마찬가지고요. 공대의 건설공학은 건설로 3명, 신소재공학은 재료로 2명. 자, 이런 식으로 각 과별로 교사 자격증을
주는 과들이 있다는 거. 따라서 사범대를 갈 성적은 되지 않지만 꼭 교사를 하고 싶은 학생들이 있다면 관련 학과에 가서 1학년 때 열심히 공부해서 등수 안에 들어서 교직 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영남대학교 한번 살펴봤는데요. 크게 달라진 것이 없고 크게 변동되는 것이 없는 학교이므로 작년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몇 가지 유의사항만 확인하신다면 훨씬 더 지원하기 쉽게 자기한테 유리한 전형을 찾아서 지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 같이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2021학년도 대학 입시 잘 되기를 바라며 오늘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BSM쌤과 함께하는 입시 알아보기 여기서 마칩니다. 안녕.